자, 포르쉐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특히 자동차나 모터스포츠, 퍼포먼스 주행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야, 그래도 모터스포츠와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조금 달린다라고 하는 스포츠카 브랜드 중에서 감히 포르쉐가 왜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를 선보였을까라는 점 때문이었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조금이라도 늦게 시승을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차를 시승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명어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포르쉐 전기 스포츠카인 타이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성능을 발휘를 하는 타이칸 터보의 활용성까지 극대화를 한 크로스 투리스모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차가 앞으로 나오게 될 전기차 시장에서, 그리고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는 굉장히 선빵을 잘 친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연이 없기도 했지만 최대한 좀 늦게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포르쉐를 비롯해서 조금 달린다는 브랜드들은 내연기관을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차가 막상 출시가 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시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타면서 전기차 시대, 전동화 시대 스포츠카들, 그리고 포르쉐는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갈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는 안 나갔고 그냥 기사로만 나갔습니다. 댓글에다가 따로 조금 고정을 해 드릴 텐데, 포르쉐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이 포르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포르쉐 디자인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포르쉐 디자이너는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해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조금 머릿속에 세게 박혔다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은 멘트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포르쉐는 포르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더라도 각각의 포르쉐 모델들의 차이점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이칸의 디자인 역시 그렇습니다. 크로스 투리스모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이질적인 그런 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르쉐스럽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측면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확실히 포르쉐다. 근데 그럼에도 확실히 타이칸이다. 이런 두 가지 느낌들이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포르쉐라고 하면 흔히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구리를 닮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911을 보게 되면은 도개구리, 청개구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이칸은 사이버틱한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포르쉐 특유의 요 동그란 헤드램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DRL, 주간 주행등까지 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들, 동그란데 뭔가 옆으로 조금 더 벌어져 있고 거기다가 앞트임, 옆트임, 뒤트임까지 싹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바로 이 타이칸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타이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이칸들이 아니에요. 타이칸에도 다른 911이나 다른 포르쉐 모델들처럼 그냥 모델 S, 4S, GTS, 터보 S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들, 성능에 대한 구분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칸 터보 역시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고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칸을 포함해서 포르쉐 중에서도 포르쉐다운 포르쉐라고 했을 때 어떤 모델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 요 정도는 돼야지 진짜 포르쉐를 탄다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마니아들의 텃세 같은 것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타이칸 중에서도 터보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옆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실루엣이면서도 조금 좀 특이한 실루엣인데 라는 생각 두 가지가 같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다 라고 하면은 크로스 투리스모가 되면서 뒤쪽이 외건처럼 쭉 빠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파나메라,
바로 이 포르쉐의 판매량을 훅 끌어올린 3대장 중에 하나인 파나메라의 디자인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대장이라고 하면은 스포츠카에서 이런 거를 왜 만들어? 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던 시기와 질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았던 모델인 SUV 모델 카이엔, 그 동생 모델인 마칸, 그리고 세단 모델인 파나메라죠.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는 그 파나메라의 느낌들을 그대로 전기차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로스 투리스모가 아닌 그냥 타이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4도어기는 하지만 그냥 대놓고서 나는 스포츠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루엣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투리스모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실루엣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나메라가 떠오르면서도 포르쉐인데 포르쉐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중적인 매력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포트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 포트 그리고 급속 충전 포트를 따로 두는 경향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격들이 다들 조금 급하시죠. 저도 느긋한 성격은 아니기는 한데 빨리빨리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완속 충전 포트는 빼버리고 급속 충전 포트만, 왜냐? 충전하는 상황에서의 90%는 급속 충전으로 하게 될 것이고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완속 충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다가 그 급속 충전 포트에서도 완속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칸은 조작이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운전석 쪽에는 완속 충전 포트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급속 충전 포트가 분리돼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용도를 명확하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충전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쪽은 이쪽만 쓰면 돼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기는 하겠지만 좌우의 디자인적인 대칭으로도 필요하긴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집밥이라고 하죠. 집에서 완속 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치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핀처럼 보이지만 저 하단 부분에 싹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혀주는 이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 그리고 멋진 컬러의 휠이 들어가게 됐죠. 무광 블랙의 이 휠인데 21인치 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PCCB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시스템, 뜻을 알고 있어도 입이 팍팍 붙지 않는 그런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그렇게 긴 이름인 만큼 성능도 확실한 그런 브레이크가 앞쪽 그리고 뒤쪽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직접 주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주행 성능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포르쉐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옆모습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익숙한 점 그리고 이상한 점을 뒷모습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팬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빵빵하고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저거는 진짜 잘 달리는 차구나, 팬더가 이만해 라는 것들이 딱 보이게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뒤쪽이 뭔가 좀 펑퍼짐하고 두껍고 쭉 삐져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가 정말 매력적인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카 혹은 스포츠 성향의 차들은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차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크로스 투리스모는 그런 부분들까지 싹 다 커버를 했어요. 원래 그렇게 나와서 고성능을 얻게 된 M3 투어링이라든가 RS6 아반트라든가 그런 차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은 은근히 넓은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의 공간 자체는 그렇게까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타이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한 딱 요쯤에서부터 쫙 꺾여 들어가게 돼서 이쯤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좁은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 높이가 낮다라는 것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크로스 트리스모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트렁크의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 차가 진짜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 혼자 탈 때는 신나게 달릴 수 있고 온 가족을 다 태우고 어딘가를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갖고 있는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들어와 있는데 운전석에서도 조금 두 가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포르쉐답다,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우주선의 느낌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 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 굉장히 우주선 같다. 사실 이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은 요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테두리도 뭔가 투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칼로 싹 방금 자른 듯한 그런 날카로움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그래픽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주행을 하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버튼들, 라이트라든가, 이 차는 이제 포르쉐다 보니까 서스펜션, 스포츠 서스펜션이나 차고 조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조수석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여러 전기차들 혹은 여러 브랜드들이 첨단 자동차의 느낌 혹은 무빙 디바이스, 움직이는 디바이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세로로 굉장히 긴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많이 장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용을 하기가 편리한가 라고 하면은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아요. 대신에 좌우로 쭉 길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두니까 시인성 자체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조작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잘못 조작을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없게 되고 사용성까지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배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패신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작동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할 때 복잡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손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 그런 UI UX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만 봤을 때는 이게 포르쉐라고 하는 스포츠카 브랜드인가, 혹은 편의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대중 브랜드인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정도로 조작이 굉장히 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도 조금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지 최신의 이런 느낌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조기 컨트롤러가 따로 이쪽에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조작을 해보니까 그렇게 조작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특히 에어컨 공조 장치가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컨트롤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는 조작도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앞좌석을 위한 통풍 열선 시트도 다 골고루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데일리 스포츠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공조기 송풍구에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띄워두기는 했는데, 요 공조기 컨트롤러에서 메뉴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방향성을 바꿔줄 수가 있는 요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편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바람을 이렇게 쭉 하면은 길게 멀리까지 뽑아주는 건지, 아니면 가까이 하면은 바로 앞쪽에만 오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헷갈리게 이렇게 해준 포인트들이 있어서 약간 좀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포르쉐가 타고 다녀보면 편하거든요. 그런 편안한 착자감과 승차감과 거주성과 활용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말로 딱 타고 내릴 때는 그래도 포르쉐야, 그래도 스포츠카 브랜드의 스포츠카야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힘든
승하차의 모션을 보이게 되지만 막상 이 안에 타고 보면은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게 바로 이 포르쉐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투리스모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크로스 투리스모가 아닌 그냥 타이칸이다 그랬을 때는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들게 됩니다. 일단 차의 길이 자체가 그렇게까지 긴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포르쉐라는 그 브랜드 혹은 그런 브랜드들의 스포츠카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큰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길이는 5m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컴팩트한 그런 느낌들, 포르쉐 취급은 얼따지 다른 비슷한 성격 혹은 비슷한 차급의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큰 편인가, 실내 공간이나 그런 것들도 넉넉한 편인가 했을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1열을 지금 제 몸에다가 맞춰 놨는데 무릎 공간에 주먹이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기 때문에 뒷바퀴로 동력을 보내주기 위한 드라이브 샤프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탑재를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3명이 앉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가운데도 사람이 앉으려면 조금 쩍벌을 해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실제로 조금 편안하게 탄다라고 하면은 앞에 2명 뒤에 2명 해서 총 4명까지만 타는 것들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내 소재나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르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꽤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뒷좌석에서도 앞좌석 못지않은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 착자감, 그런 촉감들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재질, 그리고 아래쪽 시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 고급스러운 부들부들한 가죽들, 이런 소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요. 크게 불편하게 여길 만한 요소들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글라스 루프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 있는 탑승자들도 꽤 넓은 그런 시야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답답함, 그런 것들, 실내에서의 거주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 직접 주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정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전기차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포르쉐는 포르쉐를 포르쉐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시동 버튼이 아니라 전원 버튼이죠. 포르쉐는 예전부터 모터스포츠에서의 빠른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동 버튼을 전부 다 왼쪽에 장착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히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다가 전원 버튼을 장착을 해줬어요. 거기다가 변속기 역시 이런 부분들 혹은 칼럼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게 잘 만들어준 이 계기판 바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줬습니다. 조작도 굉장히 편하고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처음 경험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당혹스러움만 살짝만 거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직접 주행을 해보면은 편안함 그 자체, 이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중에서도 성능이 가장 강력한 터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 그럼에도 굉장히 날카롭게 튀어나가고 또 코너를 공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포르쉐스러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진짜 맞는 전천후 포르쉐라고 할 수 있는 차라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93.4kW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앞쪽 뒤쪽 하나씩 해서 마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67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해줄 겁니다. 사실 최근에 아이오닉 5N이 나와서 650마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드디어 국산차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었죠. 그 600마력대라는 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포르쉐는 타이칸 전기차 영역에서도 그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타이칸의 최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기차임에도 들어가 있는 변속기입니다. 물론 이제 2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 2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변속기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느낌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와, 가속을 뻥 해보면은 기어 단서가 탕 하고 바뀌는 타이밍이 느껴져요. 그 타이밍에서 차가 한 번 더 팍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 이 느낌은 타이칸을 직접 앉아서 풀가속, 최대 가속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쉽게 느끼기 힘든 그런 굉장히 짜릿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이 타이칸이 다른 전기차들과는 비교하지 마, 우리는 그래도 스포츠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강조를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또 이 변속기라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5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거기다가 주행거리를 조금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레인지, 거기에다가 인디비주얼. 물론 여기 한 가지를 더 바꿔줄 수는 있어요. 바로 크로스 투리스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그라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일어라고 해요. 해석을 해보면 자갈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차고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버튼 한 번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개의 크로스 트리스모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6개의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레인지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조수석 쪽에 있는 이 모니터도 꺼지게 되고요. 최대 주행 속도 역시 시속 100km로 제한이 됩니다. 이 레인지 모드에서는 속도가 계속해서 제한이 됩니다. 조금 더 뭐 추월 가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꽉 밟아주게 되면 속도가 더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멀 모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악 텅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 데다가,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구불구불한 길들, 코너 혹은 고갯길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차죠. 그런데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넘어가게 된다? 차의 높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도 조절이 되거든요. 최대한 낮춰둔 이 차고를 이용을 해서 도로에 딱 붙어서 튀어나가는, 달려나가는 우와하하 이런 느낌들, 야 진짜 포르쉐는 이 맛에 타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와,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3.3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최대 토크가 86.7kgm/m에 달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타이칸 터보 크로스 트리스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행 가능한 거리도 생각보다는 길어요. 그냥 노멀 모드로 해서 100% 완전 충전을 하고 다니게 되면은 계기판에 뜨는 주행 가능 거리가 440km 정도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로 이제 산업부에서 인증받은 인증 주행 가능 거리보다 거의 한 100km 이상을 더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차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스포츠카다 보니까 인증을 받은 거리는 짧지만
주행하는 스타일과 환경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을 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진짜 전천후 포르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포르쉐니까 잘 달리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차의 성능을 100%가 아니라 한 50%라도 끌어내면서 탈 수 있는 실력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기는 해? 대부분은 그냥 노멀로 타고 다닐걸? 네, 아쉽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노멀 모드에서의 이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도 상당한 정숙감, 상당한 편안함, 거기다가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반응도 컨트롤해 가면서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하드할 때는 꽤나 하드하게, 단단할 때는 완전히 단단하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차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이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노멀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다녀도 이 차가 주는 편안함은 굉장히 좋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911을 타보지 않은 자 포르쉐가 불편하다는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나메라야 뭐 확연히 대놓고 세단인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타이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칸 직접 타보지 않았다면은 이 차가 불편한지 편안한지 언급하지 말라.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편안하다, 그런 차가 이 타이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차, 911이 진짜로 딱 전동화가 돼서 911 EV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 타이칸, 그리고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터보 크로스 트리스모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타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 혹은 저희가 걱정했던 것들은 전부 다 잘 충족을 시켜주고 잘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911 때도 느꼈던 거지만 여전히 굉장히 편하고요. 타고 내릴 때만 조금 조심을 한다면은 타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편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달리고, 잘 달리는 와중에서도 야, 이렇게 달리려면 이 정도의 편안함을 갖추고 있어야지 라는 느낌들을 동일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 이 타이칸 터보 크로스 트리스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기차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른 전기차들보다도 훨씬 더 잘 달려주는 그런, 포르쉐는 포르쉐답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싱의 느낌들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편의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하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들이 여러 가지 대중적인 전기차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딱 등장한 억대 스포츠 전기차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줄 서서 산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 타이칸 터보의 크로스 트리스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2억 60만원, 2억 600만원? 한 2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아래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1억 3천, 4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를 사는데 그냥 그런 포르쉐는 싫어. 확실히 어느 정도 그레이드 1 이상의 그런 포르쉐를 타야 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 타이칸 터보는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들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차하고의 형제차가 있죠. 아우디의 RS e-tron GT입니다. 그 차 같은 경우에도 이 차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시승을 안 해봤는데, 또 그 차는 이 차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차가 진짜 포르쉐다운가?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여전히 포르쉐이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